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미트는 바로 이 Q 시리즈. 자, 요것도 지금 가공이 몇 개째, 제가 한 4개째 하는 가공인데, 기존에 뭐 가공 받아가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번에 이거 이제 출고되기 전에 제 영상을 찍어드리기로 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제가 유튜브를 안 할 때니까, 공방이 이 제품이 딱 왔는데 저 처음에 느낌이 뭐였냐면 솔직히 저는 이 라벨이 이래서 중저가인 줄 알았어요. 하다께 아마 카탈로그가 있었음에도 전 몰랐어요. 네, 별로 관심 있게 안 봤었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Q 시리즈가 21년도 카탈로그에 있더라고요. 딱 열어봤을 때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연식 아니야? 라는 느낌? 물성 때문에. 그리고 하닥이 왜 가죽이 이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한 V 시리즈 밑에 등급 아니면 V 시리즈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동봉해서 직배송을 해서 박스랑 주머니랑 같이 있는데 이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 뭐지? 라고 봤더니 금액이 기사 오더 가격보다 비싼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더 가격 정도 되는 이런 기성품을 만들어내놓고 Q 시리즈라고 또 이 패턴은 오더가 안 돼요. 자, 보스미트에서 Q 시리즈는 요 패턴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다케야마에서 보지 못하던 패턴이에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어떻게 됐죠? 네, 힌지가 3칸짜리예요. 그리고 미트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 지금 이게 가이타쿠야거든요. 네, 가이타쿠야 정도 느낌밖에 안 돼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근데 엎어놨을 때 고를 보면 가이타쿠야보다 높아요. 고가. 네, 포켓은 더 깊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배로가 있어요. 얘는 배로가 없다 그랬죠. M2 계열들. 즉 배로가 없이 포구면 가지고 그냥 접혀 있는 거랑 얘는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있는 거랑 얘는 배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배로가 있어요. 물론 길진 않지만 짧게. 근데 또 웹은 뼈대가 있는 이 판때기 웹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양한 조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지칸 수는 얘는 3칸이긴 한데 손등 가죽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느낌적으로는 M2만큼 타이트하지는 않고요. 약간 하다케야마 아베 느낌 아니면 M8 느낌 정도 이제 손등이 편안함이 있어요. 네, 다양하게 특이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조합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길게 빠진 느낌. 여기가. 네. 기존에 지금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M8 요런 거랑 비교했을 때 보면 예, 요 각도 라인이 이쪽 라인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얘는 좀 이렇게 나간다면 얘는 좀 더 이렇게 나가서 치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여기 좀 더 뾰족한 느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물성에서 놀랬고, 두 번째는 작은 컴팩트함. 네, 일본 미트들이 뭐 AX002 다음에 둘둘둘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미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스미타니 때문에 그런지 다시 M1 계열들 다음에 M62 계열들이 유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작은 패턴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행은 돌고 돈다고. 어찌 보면 제가 M8 모델이 좀 크다 좀 깊다라고 느끼시는데 그런 스탠다드한 타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M9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M8에서 인치 다운을 하지 마시고 M9 정도. 그래서 실제로 좀 손이 작으신 분들 중에서, 공방 손님 중에서 예전에 M9이 출시됐을 때 오더를 M9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고 편안하게 잘 쓰셨어요. 180로 치면 90과 60 패턴 그런 것처럼 사이즈가 좀 작은 거 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개념은 약간 달라요. M9이 조금 더 깊어요. 90 패턴보다는, C90보다는 그 180. 네, 그래서 M9은 진짜로 정확히 M8을 좀 축소시켜 놓은 느낌, 그리고 그렇게 스탠다드한 형태의 가장 기본형을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얘는 M9보다도 어찌 보면 더 작은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더 뭐랄까, 공을 빨리 빼고 싶고 민감하고 싶긴 한데 얕아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패턴도 괜찮다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오더가 안 된다라는 거. 모르죠. 이게 다시 오더 내년부터 라인업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특징 중 하나, 얘네가 하는 특징이 뭐냐면 엄지 각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지 각도가 둥글게 이렇게 말려있죠. 되게 많이 말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말려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 태생적으로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이만큼 말려있어요. 태생적으로 좀 말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엄지를 꺾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따라들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이런 펠트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펠트편 아직 영상을 안 찍었고 나중에 올리겠지만 아이고. 자, 우리가 펠트가 수평하고 평평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엄지 펠트 처음에 제작되면 라인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놓고 있으면 보이시나요? 모든 미트들은 처음부터 이거는 60 패턴, 이거는 24 패턴 이렇게 접어 놓으면 처음부터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운 거죠. 이 실 보이시죠? 실을 끼운 거예요. 그래서 라인 자체를 이 틀을 조금 더 말아 놓은 상태에서 끈을 껴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조금 더 말려 있게. 이거 잘 안 펴져요, 이거. 네. 안 펴져요. 제가 힘주고 있는데 안 펴져요. 네. 이것보다 좀 더 말아 놓은 상태고요. 다음에 펠트의 물성 자체를 보면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안에 검정색 뭘 대서 단단하게 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트는 물성이 부드러운 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형태 유지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리지널 하당 미트의 그 특유의 가죽 물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글쎄 펠트가 무너지진 않지만 가죽이 많이 밀려서 그래서 볼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빨리 회전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일본 애들이 그걸 또 추구할 수도 있죠.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전에 올렸던 K 시리즈 같은 거 일본 중고등학생들 2년 팀 밑으로 써도 멀쩡해요. 네. 공의 회전 때문에 가죽이 닳아서 빵꾸가 나면 낫지 미트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고가 제품에다가 좀 회전율이 높은 그런 미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애들 추구하는 방향들이 요즘에는 좀 내구성보다는 빨리 회전하는 부분도 본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길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든가 빨리 사용을 못 하신다면은 요런 물성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포프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수들 지급될 좀 단단한 걸 하면 노스킵으로 나가고 좀 소프트하면 슈프림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무르잖아요. 그 말은 뭐냐? 빨리 시합 때 투입해서 빨리 회전을 하게. 예, 선수니까. 그래서 요 미트도 아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좀 빨리 길을 내서 손쉽게 내서 빨리 사용하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볼집 진짜 많이 밀려나더라고요. 조금 얼마 안 쓰셨는데 가공받으신 분들 나중에 쓴 걸 갖고 왔는데 많이 밀려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Q 시리즈 QOK 모델을 통해서 깊다 얕다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개념에서 정리를 할 건지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앞에서 제가 글러브가 길다, 포구면이 넓다, 좁다, 볼집에서 외과제의 길이가 길다, 짧다를 하면서 미트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미트의 이 아랫벽의 길이가 이게 길게 나오면 깊은 거고 짧으면 얕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미트가 태생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큰 미트는 볼집이 깊은 건가요? 작은 미트는 그럼 볼집이 얕은 건가요? 이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Q 시리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 Q 시리즈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 뭐냐? 마찬가지예요. 포구면의 지점 어디냐? 엄지검지 사이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 미트의 거의 중앙부가 될 거예요. 왜냐 이게 짧기 때문에 즉 미트 바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당연히 포구면도 센터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트든 내 엄지검지 사이를 먼저 찾으면 거기가 볼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트의 크기에 비해서 요게 모르겠어요. 여기가 더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는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힌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도 잡히고 위에도 잡히고.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웹이 되게 짧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웹 폭도 짧고 길이도 짧아요. 만약 이 폭이 길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웹이 되는 거예요. 즉 밑에 끝이 엄지랑 새끼가 이렇게 오므러진 이게 삐집고 나왔고 엄지도 말려 있어요. 즉 태생적으로 웹을 뗐을 때 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 줄짜리 웹을 낀다 그래도 이렇게 짧은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게 길어져 버리면 이 위는 좁아져 있는데 웹이 커져 버리면 언밸런스한 일이 생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의 한 수예요. 이 웹은 스탠다드 타입의 웹을 꼈을 때 이 폭을 많이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 중간에 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랑 비슷한 모델이 뭐냐, 이 가이타쿠야랑은 비교는 조금 이따 포켓의 깊이 얕이에서 얘기할 거고 비슷한 사이즈지만 한 가지 재밌는 미트가 있죠. 사람들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랑 진짜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바로 사토작이죠. 네, 진짜 비슷해요. 엄지 라인 빠지는 것도 비슷하고 이 검지 부분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로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3개 배로 나와 있죠. 다음에 힌지도 3칸짜리. 근데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은 좀 많이 달라요. 역시 얘는 Z 계열이에요. 얘처럼 편안하게 스탠다드 타입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더 Z의 뉘앙스, 뭔지 아시죠? 약간 Z스러운. 네, 여기는 단단하고 여기도. 근데 얘는 어찌 보면 스탠다드 타입 모양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Z스러운 느낌이 나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일단은 배로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검지 빠지는 각도가 얘랑은 달라요. 요 부분이, 요 빠지는 부분이 얘는 더 이쪽으로 치고 나갔다면 얘는 조금 더, 아까 M8이랑 비교했을 때랑 비교하시면 얘가 더 이쪽으로 올라가 있죠. 요 뾰족하게. 얘는 그렇게 뾰족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엄지랑 검지 공간이, 이 엄지 뼈대가 끝나고 검지 나오는 공간 자체가 얘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낫냐 이게 낫냐라고 봤을 때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정말 비슷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가죽 물성은 사토작이 더 단단해요. 펠트도 훨씬 더 단단하고요. 엄지 빠진 각도도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얘가 끝에 조금 더 말려있긴 하지만 얘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얘도 말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였죠? 바로 이 웹이에요. 자, 웹끈 보이시나요? 끈을 많이 뽑아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줄여버리면 이 웹이 여기가 떠버리게 돼 있어요. 이 공간을 좁혀놔야겠죠. 그러기에는 또 웹 길이가 어때요? 이 길이에 비해서 얘가 길어요. 그래서 웹 밸런스를 맞추려면 부득불 여기를 붙여서 공간을 좁혀주는 밸런스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웹 끝이 아무리 좁힌다 그래도 이 밑에 끝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조이는 거죠. 지금은 이만큼이라면. 그래서 얘는 웹 밸런스를 다시 잡아야 되는 미트예요. 지금 이 밸런스에서 미트를 써도 되지 않냐, 될 거예요. 하지만 공이 일로 갔을 때 윗뼈 아랫뼈에 물어주지 못하고 공이 빠지는 일이 생긴다라든가, 그리고 너무 이게 처지는 일이 생기겠죠. 웹들이 뭘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얘 철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렇게 처져요, 웹이. 그래서 오래 쓰면 철푸덕 거릴 거예요. 이걸 당겨서 피는 걸로는 한계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왜? 너 그러기에 너무 끈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Z쪽 요쪽 담당이었다면 이 배로 부분부터 좀 더 줄여도 됐다고 봐요. 왜? 웹의 길이를 이 정도로 할 거면. 그래서 배로를 좀 더 줄이고, 다음에 웹도 공간이 조금씩은 더 축소시켜서 최소한 5mm에서 1cm는 더 줄였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웹폭은, 그런데 Z도 마찬가지지만 웹폭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에요. 하다키야마보다 짧아요, 웹이. 예. 이 Q 시리즈보다 웹이 거의 1cm 가까이 짧아요. 차라리 진짜로 웹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웹이 말려 들어가는 일이 좀 없을 텐데, 얘는 웹 폭도 좁기 때문에 더 잘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 시리즈가 이 웹은 탁월하게 낀 것 같아요. 정말로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면 이 사토작에다 요 웹을 한번 부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픽인 것 같아요. 요 웹을 뭐 오더를 내시든 뭐 해서 요 사이즈로 Q 시리즈 웹으로만 해서 깨는 것도 재밌는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무방할 것 같은 패턴이에요. 네, 여기 공간도 짧고 여기도 짧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은 이 Q 시리즈만큼 편안한 그런 M8이나 스탠다드 타입의 미트를 꼈을 때 그 편안함이랑은 좀 다른 느낌. 약간 진짜 고바야시나 Z 끼는 느낌이 나요. 물론 여기가 바로 붙어서 M2처럼 붙은 게 아니라 여기에 떨어져 있긴 한데, 예, 좀 M8처럼 편안한 느낌은 잘 안 나요. 역시 얘도 Z예요. 그래서 롤링 들어가서 물어주는 그 느낌으로 가야 될 거고요. 아무튼 두 개가 너무 비슷한 느낌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네, 그랬다라는 거까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깊다 얕다. 자, Q 시리즈가 깊을까요? 가이타쿠야가 깊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Q 시리즈가 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누가 봐도 고가 둘 다 가공해 놓은 상태인데 고가 얘가 더 높아요. 예. 검지 주머니 부분을 보지 마시고 배로 쪽 보면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얘는 윗벽 아랫벽을 봤을 때
아랫벽의 이 길이가 짧은 얕은 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얕아서 딱 물어주는 이런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아랫벽이 깊은 미트. 그러니까 당연히 물었을 때 많이 공이 감싸지죠. 모든 미트는 윗벽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윗벽은 어차피 아랫벽보다 길게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 아랫벽의 길이에 의해서 깊다 얕다를 표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고유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M2냐, M2가 깊냐, M2가 깊어요, M8이 깊어요. 그럼 당연히 M8이 깊은 거고. 맞죠? M8이 깊어요, 둘둘둘이 깊어요, 둘둘둘이 당연히 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러면 M8과 둘둘둘을 봤을 때 사이즈는 둘둘둘이 크잖아요. M8을 길게 뽑아서 깊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패턴별로 깊냐 얕냐라는 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본적인 윗벽과 아랫벽의 비율의 밸런스라면 내가 공을 여기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미트가 이쪽이 중심이 오고 공을 이쪽으로 잡는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이 아랫벽의 길이가 길다 얇다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같은 미트에서 같은 패턴에서 깊다 얕다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그 친구 말이 맞아요. 형, 미트가 크면 그게 깊은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또 그랬죠. 야, 글러브 끝에서 웹까지의 길이가 깊으면 그것도 깊은 글러브야? 그러면 모든 글러브, 내야 글러브로 10mm, 20mm 인치업하면 그 볼집이 깊어지는 거야? 라고 반문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틀렸다라고 보는 게 미트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미트가 크다라는 건 뭐죠? 지름이 커진다 그랬죠? 지름이. 네, 미트 사이즈는 지름이에요. 이 둘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Q 시리즈가 있고요. M8 기본형이 있고요. 얘는 뭐냐? 이지영 모델이에요. 서건창 선수가 맡기고 간 거. 얘 보시면 이 배로 밑에 반달의 깊이가 확실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네. 요 이 돌돌이 끈보다 이 공간의 여력이 보면 얘가 훨씬 더 크죠? 예, 깊어요. 얘가 더 깊은 밑에요. 엎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고가 얘가 더 높아요. 얘가 낮고, 더 높고, 더 높고. 그럼 밑에 볼집이 깊다가, 얕다, 적당한, 좀 더 깊다, 좀 더 깊다, 좀 더 깊다, 엎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윗벽은 어느 미트든 길다고요. 그러면 같은 M8에서 사이즈를 키우거나 볼집 깊이를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라면 지름이 더 큰 거를 더 큰 거를 가지고 그 패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M8 베이스인데 얘가 포켓 깊이나 인치업이 됐으면 얘는 깊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거죠. 글러브 길이가 긴 게 볼집이 깊은 건 아니래매요. 근데 미트에서는 이게 또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름을 가지고 접어놨으니까. 즉, 이 펠트가 이렇게 윗벽 아랫벽이 나온다면 이게 더 큰 펠트를 가지고 접었을 때 보면 확실히 아랫벽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윗벽도 길어지지만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 인치업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포켓이 깊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깊어지느냐라는 부분이 동일한 이런 펠트 두께에서 가죽이 늘어나는 즉 요 뼈대는 그대로 있고 이 바닥장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요, 어떤 제품들은 이 땅땅한 이 부분 자체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네. 그럴 경우에는 또 깊다라고 표현 못하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공받는 지점이. 커진 거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랑만 비교했을 때 보면 엄지의 뼈대 두께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얘는 가죽, 즉 기본적인 바닥 펠트만 넓어진 케이스예요. 이 윗뼈대 아랫뼈대는 사이즈는 똑같다 그러면 이 가운데 판만 넓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랫벽의 길이 이 부분은 기본형보다 깊겠죠. 당연히 윗벽도 깊겠지만 그럼 깊은 미트랑 스탠다드형의 M8이랑 깊은 M8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될까요? 공을 잡았을 때 같은 지점에 위치해서 공을 내가 딱 잡았을 때 물었을 때 이 정도 각이 나오죠. 벌어진 게.
깊은 미트, 즉 사이즈가 커지거나 인치업이 되거나 볼지 깊이 했을 경우는 딱 물었을 때 이게 더 많이 오므러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둘둘둘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낑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딱 잡으면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오므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수들 보면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담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안 빠져나가게 하려는 그 정확히 못 받아서 공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공을 잡았을 때 이 정도 물린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물었을 때 이걸 아무리 한다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M8이라고 다 같은 M8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미트 웹긴 밸런스 자체가 저는 다르게 끼게 돼요. 예, 끝나오는 구멍 위치가 조금씩 틀려지게 튜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깊다 얕다의 개념이 미트에 접목됐을 때, 즉 기본 패턴 자체의 깊다 얕다라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 이렇게 내가 비대칭, 즉 엄지뼈에 손을 맞췄을 때 각을 잡았을 때 이 위치, 즉 볼 잡는 위치는 어디다? 엄지검지 사이. 이 펠트가 있는 존재하는 이 위치라면 이랬을 때 아랫뼈의 길이가 깊냐 얇냐, 깊다 얕다, 이 개념 위에는 똑같으니까 위가 아무리 길어져도 이 부분이 깊다 얕다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같은 패턴에서 깊다 얕다는 사이즈가 크면 깊고 작으면 얕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어때요? 얕은 미트가 맞겠죠, 표현이. 그래서 깊다 얕다라는 표현들이 되게 혼재돼서 쓰이는 거예요. 자, 얘는 다시 정리하자면 스탠다드 타입보다 스탠다드 타입 안에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얕은 미트라는 거. 하지만 얕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M2형처럼 M2형이나 스미탄이 뭐 M62 가이타쿠야 같은 모델 같이 태생적으로 얕은 거와 다른 개념의 얕음이라는 걸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손에 표현할 때 이건 위 밑에 얕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얕다? 얕으면 M2 같은 느낌이니까 아니에요. 스탠다드 타입 안에서 얕은 거, 즉 전체적인 지름이 짧아진 거. 그래서 아랫벽도 상대적으로 이 바닥에 이 펠트 가운데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트 사이즈가 작아짐으로써 아랫벽이 좁아져서 얕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섞어서 쓰는 표현들이라서 좀 이번 파스에 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Q 시리즈에 보면 엄지의 각도를 얘네들이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랫벽에 윗벽에서 잘 물리고 이게 딱 오므려졌을 때 끝에도 웹에 걸렸을 때도 빠지지 않게 아랫벽이 딱 잡아준다. 이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밑에는 접목이 되고 어떤 밑에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M2형의 사람들이 그걸 많이 접목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꺾어요. 네. 그래서 이 아랫벽을 너무 인위적으로 푹 꺼지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공이 되려 더 안 물려요. 이 라인을 잡아주는 거는 제가 세나그래서 만들었죠. 엄지가 편안하게 포지셔닝을 잡고 이 엄지 라인에 여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편안하게 가는 느낌으로서 자연스럽게 가고, 이게 너무 말리지 않고 라인만 잡혀 이렇게 처마처럼 돌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아랫벽이 받쳐주면 윗벽으로 물어줘서 물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즉 이 엄지 펠트 안쪽에, 엄지 빵빵한 거 안쪽에 벽을 푹 꺼지게 만든다면 되려 안 물리는 거예요. 고바야시 선수가 이 산의 높이를 좀 높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부하스한 걸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 벽이. 그럼 아래가 상대적으로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걸 더 말아서 더 꺼트리면 정말로 공을 돌게 돼버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만져주는 거, 제가 아랫벽 윗벽에서 야수글럽에서 이 아랫벽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한 부분을 너무 밑에다가, 즉 아랫벽을 푹 꺼지게 한다면 이 펠트로 봤을 때 똑같은 개념이에요. 분명히 여기 물리는 부분을 내가 더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공이 물리기가 되게 힘들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꺼지게 되니까. 그래서 엄지를 꺾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충분히 이렇게 휘어져 나와 있고요. 이거
펴지지도 않고 오므러지지도 않아요. 거의 모든 일본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꺾어서 감는 걸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밑에 구조나 패턴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게 M2 변형 그 모델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요. 실제로 태생적으로 봐도 이 사토자기 엄지의 이 라인 각도랑 이게 오늘 온 거거든요. 어제 온 거구나. M62의 각도랑 어때요? 예. 얘가 훨씬 많이 휘었죠. 얘가 훨씬 많이 휘었어요. 얘는 바깥쪽으로 퍼져 있죠. 보시면 찐따처럼 보일 거예요, 글러브가. 여기가 더 낮아요, 여기가 더 높고. 예. 이렇게 나와요, 프라이팬으로. 예. 대략 이렇게 나와.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역으로 잡혀 있는 느낌이고, 이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혓바닥이. 그래서 보면 안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도 C24 패턴이든 M2 패턴이든 처음에 펠트 구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요 정도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아랫벽이. 예, 맞죠? 그랬을 때 요 정도 라인만 내가, 즉 아랫벽이 바깥쪽으로 봐도 안 된다. 약간 받쳐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빨간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 처음에 길을 잡거나 아니면 미트를 사용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을 잡아주는 그 정도의 개념은 괜찮긴 하지만 이거를 꺾어서 완전히 이렇게 둥글게 말아버리는 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엔 퍼져 있지만 길들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이렇게 라인이 나오죠? 예, 요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렇게 잘 물릴 수 있는 밑인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만큼을 꺼트려 버리면 안 물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건 아랫벽 윗벽 개념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손님 나갈 건데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꺾어도 돼요. 다시 제가 펴서 리터치해서 나갈 거니까. 그러면 적당한 라인으로 이렇게 내 엄지랑 위화감 없이 이 엄지손의 라인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쓱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가볍게 넣으면 잘 아랫벽에서 윗벽으로 물리는, 그냥 잡히는 미트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엄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M8형 같은 경우에도 엄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굳이 안으로 자꾸만 넣지 않고 그냥, 이게 사실 보면 사람 선수들이 하는 게 루틴이나 이렇게 습관처럼 만지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그냥 꽉꽉 꺾어서 누르는 거, 마치 여기를 계속 이렇게 많은 이런 동작을 하는 것처럼 엄지까지 해버리면 엄지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전에 조인성 선수 같은 경우가 여기를 되게 심하게 말았었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 썼던 미트가 조일이 말고 제트 후르타 선수 모델, 주니치 드라운 선수 어떤 선수한테 친한 선수가 있어 받아가지고 썼던 미트는 걔는 엄지가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말아서 이쪽 부분을 더 약간 더 감겨서, 그래봐야 이 정도 모양이었어요. 너무 펴져 있었거든요. 걔는 엄지도 길고. 그런 스타일을 약간 패턴을 변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기본형의 모습대로만 이렇게 잡아주셔도 아랫벽 윗벽은 잡히는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선수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 역시 안 물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꽉 져서 배꼽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전 선수들 보면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 공 받다가 갑자기 여기를 툭툭 치는 선수들 있었죠. 예. 너무 밀려 나왔을 경우 막 이렇게 본인들이 툭 쳐가지고 피는 거죠, 계속. 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좀 매만져 주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Q 시리즈 되게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해요. 문제는 함정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 기성품 치고 꽤 비싸다라는 거. 하지만 저 컴팩트한 거를 원하는데 이 가이타쿠야라든지 M2 계열은 부담스럽다, 스미타이도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엔 좀 더 사회인 야구에서 충분히 쓰기 편안한 미트고요. 선수 애들 같은 경우, 엘리트 선수 애들 같은 경우는 볼집이 너무 빨리 밀려 나오기 때문에, 가죽 물성 때문에 안에 보관해놨다 그러지만,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길이 나면 그때는 시합 때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리 약한 언더아머 미트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선수 팔 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 거 뺏어갈 때. 약속해. 이건 시합 때만 쓰는 거야. 그러고 대학 가서도 썼어요. 예. 시합 때만 쓴다면 충분히 얘도 좋게 잘 엘리트 선수도 쓸 수 있고요. 사회인분이라면 기존에 하다케야마 이런 딱딱하고 막 이런 거, 이것도 고등학교 선수가 맡긴 거거든요. 이 친구는 가이타쿠야를 저번 해에 너무 잘 써서 똑같이 또 가이타쿠야로 뼈대 있는 외부로 오더를 내서 지금 가공이 들어온 건데, 사회인분들이 이거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 볼도 빠르지 않고
낙차금 100kg짜리 직후, 네, 그런 거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야구를 많이 할 시간도 없고 그러시다면 이 Q 시리즈도 괜찮은 픽인 것 같아요. 하단기 야마를 써보고 싶으시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물리면서 빨리 뺄 수 있는 미트를 원한다. 그러면 이 패턴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가죽이 무르기 때문에 많이 과하게 가공 안 하는 거, 길 안 내시는 거, 적당히만 가공하셔도 충분히 물성이 부드러워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거 가공 다 끝난 거고요. 여기다 놓고 받으면, 아이고, 네, 받으면, 네, 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느린 공도 다 그냥 잡혀요. 네, 다시. 오늘 미트가 너무 많아서. 네. 다 잡히고 충분히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Q 시리즈 매만지는 법은 세상에 나쁜 글러브 없다 해서 글러브는 없다 해서 스탠다드 타입 미트 만지는 법 영상대로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캐칭 드릴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손님 오셔서 말씀하더라고요. 캐칭 드릴 실장님이 가르쳐주는 거 드릴을 하는데 코치님이 너무 이렇게 감지 말라 그랬다고. 네. 그 캐칭 드릴을 할 때 내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는 공이 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낮은 볼을 감아 올리는 연습, 즉 팔뚝의 회전으로 감는다 그랬죠. 요 롤링이 들어갈 때 사실은 제대로 스트라이크 오는 공은 대주기만 했을 때도 롤링이 들어가져요. 왜? 구조적으로 이 미트가 생긴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기 때문에 즉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미트가 공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당연히 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트에 롤링을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무조건 감아 올린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는 힘에서 자연스럽게 되면 비대칭이기 때문에 롤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보다 더 떨어질 때는 살짝 감아 올리는 거고 그것보다 더 밀 때는 쳐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물리는 거죠. 이걸 오는 공을 이렇게 오므려서 잡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캐칭 드릴을 연습을 인풋을 시켰을 때 내가 받는 드릴, 치는 드릴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냥 대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특히 스탠다드 타입 같은 경우는 후르타 말고 까먹었다. 후르타 말고 다니시게 선수가 그냥 턱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선수 잡는다 그래도 살짝씩 롤링이 될 거예요. 왜냐? 당연히 우리가 봉을 여기가 아니 일로 치면 사람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걸 이겨내면 돌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트가 공을 대준다 그랬을 때 제껴서 오므리는 게 아니라면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롤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롤링을 너무 의식하고 한다라는 건 그걸 내가 팔뚝회전으로서 감는 연습을 할 때 하는 거지 실제로 공을 받을 때 정말로 가만히 있어줄 때는 자연스럽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롤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롤링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껴서 오므리는 습관을 바꿔드리려고 제가 연습을 하라는 거고 다음에 타겟에서 벗어난 공을 잡을 때 소위 말하는 미트질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미트질을 할 때 소위 말하는 그리고 그 동작을 함으로써 좀 안 다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냥 자연스러운 공까지 강제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제가 아는 친구는 잡아서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친구 있거든요. 따봉 이런 습관을 넣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 빠지는 공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미트질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가볍게 탁 넣어주는 식으로 아니면 탁 받아주는 식으로 제가 뭐 하고 있어요? 팔뚝 돌리고 있죠. 손목 아니에요. 손목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팔뚝이 돈다 그랬죠. 팔뚝으로 감는 거. 그래서 예전 영상 보면 제가 항상 공팔바도 수업할 때 앞으로 치고 받아라고 했던 이유가 이걸 자연스럽게 팔에 인풋시키기 위한 거고요. 치지 못할 때는 받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탁. 저는 안 오므렸어요. 탁 이 느낌으로 받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미트가 떨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캐칭이 되는 스킬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면 M2 계열이나 스미타니를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트 자체가 조금 더 비대칭이기 때문에 더 얕기 때문에 아랫배가 얕기 때문에 캐칭 드릴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드릴을 할 경우엔
떨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M2 계열을 쓰다가 고생 하셔서 그게 몸에 익었을 때 다시 M8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미트질이 되게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연습이 됐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펠트 얘기 설명드린다고 정리해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네요. 어쨌든 계속 중간중간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총 정리편 기다려 주시고요. Q 시리즈 미트 비싸긴 하지만 사회인분들 쓰기 되게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도 얕은 거 쓰겠다 그래서 무조건 M2나 아니면 스미타니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 Q 시리즈 패턴도 좀 작긴 하지만 스탠다드 형태의 모양이어서 얕다라는 거 인지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점이 뭐냐, 이 밑에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 뭐 이게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서 또 안 사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끈이 약해요. 네, 탄끈인데 되게 물성이 약한 탄끈을 꼈어요. 이 제품, 이 시리즈를 최근에 봤던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두꺼운 끈으로 이쪽 부분을 더 갈아주거든요. 좀 두꺼운 탄끈으로. 그래서 끈이 약해서 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하나만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뭐 큰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거 쓰다 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웹쪽 끈은 좀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것도, 밸런스 맞춰서 갈아주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마지막으로 제 노하우 알려드렸습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미트 얘기를 자꾸만 많이 하는 이유가, 미트는 이제 부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글러브 쪽 오류가 미트에 접목됐을 때 오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글러브 얘기하면서 미트에 했던 얘기를 끌어당겨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야구라는 기본은 똑같구나, 동일하다라는 걸 더 인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트라고 어렵게 접근하실 건 없어요. 결국엔 인체의 신비와 맨손으로 공잡는 거, 캐칭 드릴, 롤링 다 이런 부분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걸 똑같이 인풋시키면 되는데 구조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 부분이라고, 그다음에 패턴에 대한 설명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먼저 저한테 배워 가신다라고, 이해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 없이 미트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다음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